쉬운 문제는 없다. 그리고 안 해봤던 문제도 있고 없다. 쉬운 문제는 없고 1번 문제가 예전에 기출인데 어쨌든 29번이고 1번이 얘를 어떻게 복습하는지 풀고 얘기하자. 도형이 단순하니까 요즘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 보면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거 어차피 공수선 같은 건 원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문제 보면 여기에 지금 베타니까 알파랑 베타랑 관계를 볼 때 이걸 외곽으로 보는 거 일단 근본적으로 일단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다 복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보려고 그럼 집에 가야 된다. 미친 거라고, 미친 거. 외곽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수선의 발달 다 미친 짓이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보면 알파에 대한 삼각비가 있으니까 관계 보면 그냥 바로 딱 첫 번째 손가락이 바로 당연히 이거를 모르겠다. 일단 쓸게. 일단 베타에서 이 알파 더하면 3분의 파이 된다. 이걸 쓸 거야. 이걸 안 쓰는 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로 출발할 건데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고 계산을 할 거야. 이 단순한 상황에서 탄젠트를 물었던 코사인을 했던 뭐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할 거야 해서 잠깐 쳐다보는 거야. 딱 쳐다보고 풀어야 돼. 쳐다보고. 그냥 쳐 풀면 미친 짓 하니까 그냥 잠깐 쳐다보는 거지. 이거 어쩌면 좋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에 내가 만약에 베타 이거를 그냥 이것도 뭐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이렇게 풀려고 했다 하자. 해설지를 내가 보는 건 나중에 보고 나는 지금 베타를 구하고 싶고 알파 값이 있으니까 이걸로 나는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자고. 오케이. 근데 문제 보면 코사인 제곱 알파 값이 있거든. 물론 탄젠트를 나도 바로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내가 이제 만약에 탄젠트로 문제를 풀겠다고 문제 질문은 바로 나오는데 이걸 네가 계산하려면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점수꼴이 아니니까 탄젠트 합차 공식을 써야 돼. 그럼 여기에 손가락 움직이기 전에 내가 탄젠트 합차 공식 지금 60도야. 어차피 여학생들 여학생 한 명밖에 없는 오늘 어차피 조밥이니까 이거 쓰면 돼. 이거는 이 루트 3을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맞지? 오케이. 마이너스 쓰고 여기 더하기 딱 쓰면 돼. 여기에 내가 비록 쓸게 탄젠트 2알파를 구해야 되거든. 이게 더 나은지. 자 이거 탄젠트 네가 뭐 주고 하지? 이래갖고 만약에 이런 행동은 못하겠지. 코사인 제곱 알파가 이거니까 여기 다시 루트 취하는 거는 이중분호 계산하는 거는 논술에 나오는데 수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뭐로 생각하고 다시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야. 애초에 이건 알잖아, 그지? 우리가 코사인 베타를 구하든 사인 베타를 구하든 탄젠트는 어차피 계산이 되긴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야. 코사인을 취하면 맞죠? 코사인을 취하면 이게 물론 이제 이런 거지. 코사사 다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배각 계산이 돼야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러면 이배각 계산할 때 이거 안다. 그냥 들어도 봐. 네가 만약에 이렇게 계산할 때 자 이게 코사사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코사인 3분의 파이 이 값 사인 3분의 파이는 아니까 결국에 내가 들어줘. 코 더하기 싸싸 만약에 이렇게 풀려고 했고 3분의 파이 값은 간단한데 여기 내가 지금 2알파 값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재원아 풀려고 했대. 이건 어때 재원아? 괜찮다고? 그러면 이 값은 얘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는 건데? 2코 제곱 마이너스 1 알지?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이거를 2코 제곱 마이너스 1로 구할 거고 오케이. 얘는 어찌 할 건데? 거기에 끄덕이지 말고 요걸 내가 통해서 인말을 계산하고 나서 사인 2알파는 또 2사코를 한다는 건 오버인 것 같고 그럼 얘는 내가 또 봐봐 2코 제곱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6마 곱하기 2를 하고 빼기 1에서 계산한 게 코사인 2알파야.
맞지? 사인 2알파는 또 코사인 2알파를 계산해서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좀 오바란 말이지.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아씨 아무도 없네. 존나 당선. 자 이거를 이거 봐봐. 지금 나 영상 이거 아마 수교면도 봐라. 영상 봐라. 이거를 논술할 때 그리고 수능할 때도 진짜 중요한 공식을 전에 한번 말했는데 또 얘기한다. 이제 반각 공식이라고. 코사인 제곱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기다려보세요. 물론 이 반각 공식이란 말은 교과서에 없어. 그런데 최근에 내가 그 논술할 때도 직접 말을 했고 논술 안 한 사람도 적분하다 보면 엄청 계속 보게 되거든. 근데 이거 내 입안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다. 두 번인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금방 되지. 이게 얼마인데 2코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것도 금방 돼. 이것도 뭐야? 1 마이너스 2사제곱이니까 맞는데 여기에서 1로 가는 건 되는데 이쪽에서 1로 가는 게 우리는 공식으로 배우 교과서에 없으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거든. 근데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에서 정적분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진짜 웃긴 얘기다. 들어봐봐. 이게 대수능에 26번에 그냥 나오거든. 25번에 정적분 계산하라는 문제 그냥 나와. 근데 이 답안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부분적분을 두 번 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부분적분 기억도 안 나도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부분적분을 두 번 해서 풀지 않고 얘를 어떻게 식을 바꿔서 푸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식을 바꿔서 우리가 문제 풀거든. 그래서 그냥 들어봐. 2분의 1은 적분하면 2분의 x가 되고 2분의 코사인 2x는 얘가 1차 합성이라 가지고 아직 적분 그 영상 안 본 사람 내가 분명히 한성만 쌤 유튜브를 보라 했는데 안 본 사람은 그냥 들어. 얘는 그냥 1초 만에 바로 적분이 되거든. 1차 합성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 공식은 안 배우잖아. 근데 안 배우는데도 수능 문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반대 과정은 유도할 수 있지 않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결론은 뭐냐면 수능에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오늘부터 무조건 외워야 돼.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풀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네가 이 29번을 틀린 이유는 봐봐. 잘 들어도 이거를 오늘 분명히 돌아가서 아직 내신 기간이지만 뭐라고 해오냐면 2차를 다시 말하면 곱하기를 더하기 빼기로 바꾸는 거야. 곱하기를 더하기 빼기로. 야, 잘 생각해봐. 곱하기를 더하기로 빼기로 바꾸는 게 언제 또 나와? 부분분수할 때 나오지. 부분분수. 이거 시그마로 나오겠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곱의 형태를 합 또는 차로 바꾸는 거에 그대로 쓰이고. 들어봐. 제곱은 어차피 곱하기는 정적분이 안 되는데 합차는 이게 뭐 1차, 이건 상수고 이건 1차니까 적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적분할 때도 쓰이고 시그마 쓸 때도 쓰인단 말이야. 요 공식을 반드시 오늘부로 외운다. 자, 5분 넘게 얘기했다. 외워랬다. 분명히 외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자. 해설하고 뭐 다르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들어줘. 자, 아까 봐봐. 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얼마라고? 얘랑 알겠나? 오케이 땡큐. 그러면 이 새끼가 니가 적었대. 물론 계산은 뭐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 괜찮니? 그럼 뭐가 나오노? 이 값이 나오지. 이 값. 지금 되나? 예. 오케이 땡큐. 뭐 2 곱해가지고 1 빼면 14 날라가 숫자가 좀 이쁘게 숫자가 나오는 건 이 문제를 이렇게 꼬다리를 맞춘 거고, 여기가 숫자가 꽤 아름답게 나오지. 알게 알아들었지? 자, 이게 나왔다 하자. 그 다음에 좀 들어줘. 봐봐. 내가 구하는 게 탄젠트 베타야. 그 다음 어떤 행위하면 좋겠노?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 다음 뭔가 좀 내가 지금 이식 봐봐. 내가 지금 코사인 2알파 구하면 또 뭐도 구할 수 있어? 아니지. 사인 2알파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물론 직각삼각형 그려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차피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도 어차피 빗변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 계산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숫자 이렇게 계산하고 요 계산해서 얘분의 얘하고 탄젠트 2베타 나오지. 근데 물론 탄젠트 베타를 물어봤어. 여기에서 문제 그냥 끝내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 끝낸다라는 게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또 오해하지 말고 이 문제는 마무리가 이렇게 푼다고. 집에 가서 네가 계산할 수 있게까지만 했다. 네가 왜냐면 이 값이 이쁘게 나온다니까. 네가 해도 안 나. 자, 그럼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 탄젠트 얘를 구하면 되는 거고. 알게야, 그치? 그럼 이 계산할 때 네가 필요한 게 아까 처음 쓴 거 그대로야. 이거 아직 어색한 사람 없겠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여기 뭐 쓰면 돼? 탄젠트 2베타, 탄젠트 2베타니까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겠지. 3 곱하기 탄젠트 2베타. 2알파 소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관계로 문제를 풀라는 건데 다시 나온다가 아니라 이 공식을 기억하라는 얘기잖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수경 알겠지? 반드시 외워라. 반드시. 그리고 코사인 나왔을 때 사인 구할 때 어차피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나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풀면서 우리가 그 반각 공식이랑 2차를 1차로 바꾸는 공식 외우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딱 2025년도에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이유다. 비슷한 문제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오는데 반드시 외우겠다. 반드시.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희수 말고는 다 해봤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의미 부여하자라는 거고 무한등급 수학 문제인데 일단 5월 시험에도 뭐 무도가면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림 보면 첫 번째 행동부터 정리하자. 원위에 세 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걸 사인법 쓸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외접원 통해서 안전 통해서 문제를 풀 거야. 물론 안 쓸 수도 있지만 저것들을 여기 30도는 이것 때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 각이 30도라는 걸 직접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모른다. 너무 중요한 말. 3원 모의고사 29번이 역대급으로 좋았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각 이등분수는 어떻게 쓰대? 얘가 원주각 중심각이 인마에 그냥 들어줘 2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봤거든. 2배를. 각 이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됐고. 자, 그러면 쌤은 이렇게 풀게 그냥 어쨌든 초항이 얘야. 그냥 다시 한번 들어도 원의 일부분에 관한 문제는 이수야 뭘 찾아야 된다고? 어차피 중심각 모르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행위는 필연적이야. 중심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림상 요쯤 있다고 뻥을 치자. 그래서 내가 제일 첫 번째 행동은 나는 그렇다 생각해. 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조건 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쪽도 난 찾을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직선이 되는데 이렇게 평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 그렸다 그냥 인정. 왜냐면 요거에 대한 각 모르면 안 풀어지고 이거에 대한 각 모르면 안 풀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행동 얘고 첫 번째 행동에서 이걸 적게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원의 중심각이 60도면 정삼각형인 건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이고 이것도 정삼각형이구나. 됐나? 그리고 이때도 이것도 보여야 된다. 중심각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은 일치하는구나 라고 보여야 한다. 그러면 얘는 살짝지하 보고 초항을 이 삼각형으로 구하라는 게 출제자 의도구나. 발상이 아니다. 그래서 졸라 자연스럽다. 중심각 모르면 안 풀어지니까.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하려고 할 건데, 그치? 나는 봐봐. 이게 이 길이가, 자, 들어도 맞은 사람 있을 거야. 이 길이가 뭐야? 이 외접원의 이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사인 법칙을 써서 풀겠다고 네가 마음먹었다 하자. 그럼 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 사인 30도분에 여기를 내가 R이라 써도 되겠지? 그건 아니까. 그러니까 R을 딱 써. 그다음 네가 뭐라 쓸 거야? 2 라지 R 이렇게 R을 쓸 거야. 이 지랄 하면 인마가 2분의 1인데 뭔 개소리 하고 있지? 이거를 안 되네? 라는 걸 알게 돼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항등식이 나오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 시가 내가 이걸 어떻게 찾지가 이제 이 문제 코어거든. 내 말 동의되지? 자, 그러니까 이때 너랑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 사람이 다 비슷해. 봐.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이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면 봐. 길이랑 각이 주어져 있으면
공통수학 8번이다 그죠? 코사인 제곱 지크는 거 몸에 배어있고 그냥 약속이고 루틴이거든. 아, 이 문제는 이 길이가 주어져 있구나. 그리고 내가 도형 문제 풀 때 어떤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면 원래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출발하게 되거든. 뭔 개소리냐면 나는 지우가 이 중심과 목과 답이 안 된다고 먼저 했어. 처음부터 이게 다 주어져 있었고 그래서 사이버측 썼는데 뭔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이미 다 주어진 상태다. 다시 리셋해서 출발하거든. 여기 길이가 코사인 제로 하는 거구나. 루트 13에다가 잠깐만 있어봐. 쌤 바보니까 미안하다. 13에다가 12에다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6 하면 얼마고 6 빼고 7이네. 루트 7이네. 값이 약간 걸려있네. 인정. 자 이렇게 적고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고 다시 출발. 그러면 다시 내가 지금 찾고자 한 길이가 이 길이나 이 길이거든. 요거 인정. 이때 이제 누가 뭐 이것 때 이것이 이것 때 이것이네. 조금 자연스럽고 다 지우고 B로 풀지 마라 그랬다. 분명히 다시 내가 여기 바로 쓸 줄 알아야 했다. 오케이? 오케이. 논술하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왼 발가락으로 타게 돼야 되고 이렇게 바로 하게 됐다. 맞지? 오케이. 계속 인정. 그래서 문제에 얘도 주어져 있고 현재 얘도 주어져 있는 상태가 다시 된 거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 내가 몰라 이 삼각형 넓이야. 얘가 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60, 60이니까 60도네. 초항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풀겠다. 됐지? 난이도는 존나 어려웠지. 그럼 초항 구했고 두 번째 이제 공비 구할 때 이 큰 그림 이 안에 원 안 그려도 되지? 그럼 이 상태 잠깐만 다시 보는 거지. 내가 이쪽에 있는 물론 원 그려도 되지만 여기 중에 이걸 어떻게 구할까 정신 약간 차리면 이것도 한번 내가 하는 거 다시 한번 봐봐. 5분의 6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 얘가 적혀져 있어. 60도로 적혀져 있다 그죠? 그러면 네가 뭐 하겠노? 코사인 제일 쓰겠지. 왜냐면 희수야 길이 각이니까 네가 얘를 찾을 거거든. 그럼 네가 이걸 찾고 적으면 3에서 얘를 뺀 이 길이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다 그죠? 오케이. 마지막 계산은 3이 이해됐다라 해서 푸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 그지? 이 문제 풀이를 태진이가 집에서 2번 해라고 했다. 2번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2번. 그러니까 그 대신 2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 드는 거야. 작년 공통수학 14번도 그렇고 이건 물론 무조건 문제지만 그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원래 내가 발견한 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작년 14번 같이 간단한 문제도 4개의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못 푼다. 한 가지 과정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딱 주어져 있다고 적으면 다음 과정도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도 주어져 있다 생각하면 다음 과정도 너무 당연한 거다고 걔까지도 다 원래 있었다고 생각해야지 4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하지거든. 지금 11번, 14번에 나오는 사인 코사인이 11번이면 2과정, 14번이면 4과정이 걸친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렇게 연습하는 걸로 참 졸라 좋은 문제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을 할게. 다른 풀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은 이걸로 태진이가 공통수학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풀면 좋을 것 같고 3번도 21번 다 킬러다. 6번도 30번이 다 킬러다. 3번 문제를 보면 이거 했는지 수업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자, 봐봐. 평가원 21번인데 3차 다항함수를 했고 미적분의 3차 다항함수 엄청 좋아한다. 그랬고 근데 3차 다항함수에 아무 말 없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고 단조 증가란 얘기다. 물론 이렇게 안 챙기고 그냥 샥 이랬다 미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럼 너랑 나랑 약속을 지키기로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단조 증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거 기출에 이런 거 이미 몇 번 봤으니까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요거 미분해서 항상 단조증가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이거 작거나 같다 해서 A 범위 나오지. 이게 몸에 배어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느냐?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면 쓰긴 써야 돼. 얘는 모든 실수에서 전부 다 크거나 같아야 돼. 쓰긴 써야 돼. 그러고 스타트. 근데 갑자기 이 식이 좀 특이하게 역함수의 값이 일단 역함수의 노함수 값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는 미분 가능하고 얘가 항상 성립한다 했거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그냥 지키는 거야. 다시 봐봐. F'X는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요거가 G'X인 건 너무 당연하거든. 쌤 당연한데요.
1인정. 자, 이 값이 요 값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항상 성립한다 했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3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대체 이 시간 잠깐 봐볼래? 얘 분명히 잠깐만 있어봐. 이런 거 보고 쫄지 좀 말고 제발. 물론 2, 3등급은 쫄 수도 있는데 4등급은 손도 안 되겠지만 봐. 이게 어떤 정역이 들어있단 말이다. 그죠? 자, F 프라임 값 이식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도 자, 이 식이 맞아 안 맞아? 라고 물어보면 3을 곱하는 건 부동은 안 바꾸고 이말 11 졸라 양수기 때문에 부동 안 바뀌거든. 이거 맞아. 회사로 다른데 이 말했다. 그거 졸라 맞거든. 그럼 이 얘기는 공통수학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공통에서 3차 다함수의 도함수가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어디가 회사로 다르다 했다. 어디가 3이라는 얘기야. 변곡 좀 알지 이거. 이거를 또 누가 말하듯이 이렇게 그림 그리도 틀린 말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차 다함수 도함수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고 여기 기울기가 요 함수 값이고 이 문제 맞게 내가 써볼게. 얘가 만약에 3이면 요 값 3이면 3반째 요런 느낌이거든. 근데 물론 이게 답이 맞지만 여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있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고 읽으면 참 잘한 거지. 근데 봐봐. 보통 그 4점짜리 얘기할 때 내가 또 좋아하는 한석 우원 선생님의 동생이 하나씩 분석은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어디가 더 니한테 와닿는 조건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봐라 이런 말 많이 하실 거야. 나도 킬러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하거든. 네가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못 봤다 하더라도 그럼 니은을 먼저 봤다 하자. 니은 보면 봐봐. 최소한 이 행동을 한다 그러지. 분모가 0되니까 수렴하려면 F3이랑 G3이랑 같다는 이건 하게 된다 그러지. 누구라도 5등급이라도 이 행동을 했을 때 베이스가 탄탄한 친구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어떤 생각이냐면 F3하고 G3이 같다라는 게 단조 증가하는 함수의 원함수랑 역함수는 이거 알지? 그 1학년 때 배웠다 이거 그죠? 어떤 증가하는 함수의 원함수 증가함수라 했다. 근데 잠깐만 만약에 이게 생겼으면 내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감명사 같이 그죠? 증가하는 함수의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뭐랑 똑같노? y과 x의 교점하고 똑같다고. 근데 그게 여기서 왜 생각나야 되냐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보자.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두 개 교점은 좀 민망해도 참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얘의 교점하고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 증가 함수면 항상 일치하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네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 잠깐만 할게. 잠깐만. 여기다 3 넣은 거하고 3 넣은 게 같대. 이 무슨 말 하는 거야? F3이 3이라고 얘기하는 거 동의되지? 이것도 공통수학이야. 좀 놓쳤어요.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다시 리뷰를 해야 돼. 너무 중요해. 죽도록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평가원 2kg에 들어있네. 그러면 알겠다. 다시 얘가 지금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인마랑 같다라는 거 적으면서 그 값이 3이라는 게 바로 생각난 건 아니더라도 캐치한 거다. 알겠지? 3 넣으면 3이니까 너무 당연하다 느낌이 베스트. 당연하다. 두 번째 이게 지금 너도 알지?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것분의 1이라 해가지고 들어 여기 F3 빼기 G3 써가지고 F'3, G'3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수2에서도 무조건에서도 평균 변화에 관한 식이 있을 때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9분의 8이라는 값을 어떻게 바로 서술하는 게 더 낫냐면 위에 거 미분해서 3 넣은 거 보고 있다. 틀려도 된다. 정리하면 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했을 때 3 넣으면 0이니까 말게라 듣고 있지? 밑에는 G'3이 나오게 되거든. 오케이. sorry. G3이 나오게 되네. 말게라 듣고 있나? 오케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3 넣었으니까 그럼 G3이 3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9분의 8이랑 수렴값 C 이러한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지. 내가 동의돼야 된다. 동의된다. 이게 봐 이제 중요한 거. 작년 27번 여기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기출은 너무나 당연히 반복이 되지. 작년 27번. 그러면 이거 발견하고 얘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 식을 잠깐만 봐봐. 3이라는 거에 대해서 니한테 계속 3 좀 봐달라고 어차피 발견하고 있거든 지금. 내가 동의되지? 오케이. 그럼 그림을 자 여기 변곡점인 거 이미 알면 문제가 거의 끝나버리는데 잠깐만 있어봐. 아 이게 이런 거구나. y = x가 있는데 들어도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다 3,3을 지나. 그렇지? 근데 조금만 여기에서 네가 3으로 곱해갖고 3분의 8이야. 이 식이 무슨 의미지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거든. 이 식 잠깐만 봐볼래? 아 이런 거구나. 그냥 봐. 예를 들어 볼게. f가 1에 갔다 치자. G는 어떻게 생겼지? 1에 가는 건 당연하지. 맞네. 일반적으로는 이거 잘 들어줘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다. 잘 들어 진짜 시간 장난. 진짜 잘 들어줘야 돼. 지금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봐. 일반적으로 원함수랑 역함수의 접선의 길이의 역수 관계는 들어봐. 여기가 나도 얘가 a, fa야. 근데 f'a랑 실제로 임마는 뭐야? 자, 다시 이 좌표 뭐지? fa, a지. 자, 고마워. 역함수를 미분해갖고 오케이 인정. fa 값을 넣었을 때 임마의 역수가 임마랑 같은 거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무슨 말인지 알지? 꼭 중요한데 졸라 특이하게 y = x에서 교점에서는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의 역수인 것도 맞고 그 x 값이 뭐가 돼? f가 정확하게 말할게. f3이 3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얘를 내가 만약에 m이라고 쓰면 얘는 n분의 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정확하게 맞는 거라. 못 알아들으면 진짜 슬픈데 혹시 못 알아들었으면 이게 프라임 3인데 얘는 뭐라고? 봐도 부탁 g가 f의 역함수니까 그죠? 봐줘. f 역의 f3인데 f3이 쏘리 에이씨 다시 미안해 다시 sorry f 프라임이 미안하다 임마 f3분의 1인데 f3이 3이기 때문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써도 상관없지. 알아들었나? 오케이 너무 수경아 고마워. 여기에서 이 인식이 됐으면 n분의 1 안 됐어도 f'3 얘는 g가 f의 역함수니까 g'3은 f'g 3분의 1인데 g3이 3인 알아들었나?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써지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네가 m 이 짓거리를 할 것 같고 m이 사기 좀 쉽게 3분의 1 3이네. 그럼 m이 3이 나와. 다시 말하면 이 값이 얼마? 3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럼 마무리 좀 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기억을 다시 보니까 원함수가 부탁 3,3을 지날 때 여기 접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야. 그것도 그게 뭐라고? 아까 처음 1번 조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걔가 뭐야? 원함수에서 봐. 아까 역함수에 들어봐. 역함수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얘네 3분의 1보다 작가 최대값 3분의 1이야. 그러면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동의 안 되나? 이렇게 이해되니? 변곡점이라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 점점 커져가다가 3분의 1 때 제일 컸다가 다시 작아진다는 얘기고 원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다. 다시 3차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 점점 작아지다가 충분히 작아서 다시 커졌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10분 전에 처음 시작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디가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제일 작을 때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야 내가 집 하나 지워서 그래. 저거 보려고. 요거 내가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썼는지 다시 보면 수염이 뭐 됐겠지만 G'X라는 게
f 프라임 gx분의 1이라 써가지고 아까 내가 3을 여기 곱해갖고 f 프라임 gx가 뭐라고? 도함수에 어떤 gx가 들어갈 건데 gx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진단 말이야. 당연히 원함수가 모든 실수 다 가지니까 여기 함수도 지역이 모든 실수 다 가진단 말이야. 얘가 모든 실수를 다 가진다고. 모든 실수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뭐가 더? 3보다 반응 크거나 같다 했단 말이다. 그러니까 3차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제일 작을 때가 3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석했단 말이지. 여기가 얼마? 3이고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 이 계산은 별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년 27번처럼 이 3차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3을 지나고 변곡점이 3이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 최고점에서 1이니까 봐주세요. 이런 거 쓸 때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봐. 물론 답안지는 안 그랬겠지만 이 기울기가 3이지 3. 그리고 3중분 가진다고 쓰는 거 어떤 뭐 답안지하고 나중에 비교해라. 답안지도 봐라 했다. 내가 방금 말한 거 못 알아듣는 사람 숙투가 좀 많이 약한 건데 여기에 내가 어떤 직선을 뺐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도움이 안 되냐고. S라인 3중근 이해했어. 좋았어. 여기 뭐 들어가? 공통수학이야. 공통수학. 그렇지. 3,3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 직선에 들어가겠지. 잘했다. 요 박스에 얘가 들어간다고. 근데 웃긴 거 말해줄까? 아직 우리 입안에서 우리 작년 수능 27번 안 풀어봤대. 작년 수능 27번 이거다. 작년 대수능 27번 이거라고.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거든. 해설하고는 다른데 해설풀이를 꼭 한번 봐봐. 걔는 최대 최소로 이제 2차 함수의 그러니까 도함수의 최소값 최대값 꼭지점 y좌표가 얼마고 x좌표가 얼마고 이렇게 풀어놨을 건데 나쁘지 않다. 더 복잡하긴 한데 그럼 우리가 3번이 지금 봐 2등급 3등급인 친구가 4월달에 3번을 풀면서 복습하는 거다. 복습을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4번 문제가 훨씬 더 익숙하고 4번 문제가 맞지? 수업 시간에 2번 정도 했고 최고 트렌드고 그리고 작년 6월 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뭐 이런 상위 버전들을 역함수의 상위 버전들은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그냥 복잡해 보일 뿐이다라는 결론인데 11번인데 저번에는 자 4번 문제를 다시 빨리 한번 푸는데 4번 문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 근데 희수가 기억이 안 나. 희수는 안 했어. 그냥 보는 거야. 당시 저게 21번이었지. 그럼 fx가 저렇게 생겼을 때, 자, 봐봐. 물론 저 함수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긴 해야 되는데, 그냥 미분해서 그려요. 미분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어차피 추천할 때, 그지? 인정. x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어차피 초월함수 그래프도 6월 평가원에 들어가니까 0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희수도 계속 들어도 너랑 나랑 약속은 이런 초월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O함수인지 D함수인지 몰라 했는데 얘는 의미가 없다. 맞지? 그래서 미분했더니 알지? 알아도 한 번만 다시 하자. 이 도함수가 얘는 플러스니까 얘로 결정되고 얘가 이렇게 생긴 건데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기준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시작. 여기가 2고 1을 넣었을 때 2분의 1인 극대값을 가지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맞지? 자 0에 한없이 가까운 값 넣었더니 뭐가 돼? 오케이. 정근선이 있구나 라고 보게 되고 마지막 플러스 무한대 넣었을 때 그죠? 무한대분의 ln 무한대 이렇게 인식하는 거 나쁘진 않는데 로그 함수보다 다항 함수가 무조건 더 빨리 커진다. 다항 함수보다 지수 함수가 더 빨리 커진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붙인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다. 다시 기억하자. 그러니까 최근에 안 봤으니까 그럼 누구만 안 본 거 아니다. 지금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이든 누구가 잘하는 친구들이든 초월함수 그래프 최근에 잘 안 했을 거니까 재수생들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됐고 여기에 변곡점이라는 게 있더라. 정근선이 생기게 되면 다시 기억했고 출발. 자, 문제에서 뭐랬냐면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접한단다. 그럼 기울기가 t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내가 저번에 보겠지만 저 t는 무조건 실수야. 상수일 리가 없어. 실수란 말 있으면 변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t가 양수랬으니까 지우가 이 정도의 어떤 기울기가 t라고 잡았다고 예를 들었다 하자. 근데 그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요 접점의 x좌표를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했어.
접점의 x 좌표에 대한 얘기가 없어 라고 하면 네가 뭘 할 거냐면 이건 알파라 두면서 이거는 t에 관한 변수다고 할 거고 복수 다시 하는 거다. 근데 이 문제에서 뭐래? 접점의 x 좌표가 이렇게 할 필요 없대. 그냥 gt라고 두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두면 돼. 어차피 t에 관한 함수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알았어. 얘는 gt야 라고 하면 자 역시 그 다음 문제를 읽고 푸는 게 맞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 잘 풀어봤던 문제야. 그 다음 문제 이런 말이 있거든. 원점에서 그었을 때 그냥 내가 다른 문제까지 갈게. 그 다음 문제 읽었다 하자. 원점에서 그었을 때 이 기울기를 A라고 하고 그걸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 뭐 하라 했냐면 G 프라임 A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A 구하라는 건 26번이야. 근데 기다려봐. 일단 그러면 네가 이것도 문제풀이 하면 순서학적 문제야. 첫 번째 문 네가 뭐 할 거냐면 진짜 3, 4등급도 다 뭘 한다? 미분에서 뭐 넣으면 GT 넣으면 T가 나온다는 식을 쓸 거거든. 바로 한다. 미분에서 T를 넣으면 GT가 나온다는 식을 1바다에 전부 다 썼다. 자 됐지?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건 알겠거든. 두 번째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A를 구하려는 26번을 풀 거거든. 그럼 A 구하려는 과정은 그냥 더하기 빼기니까 조금만 빨리 그냥 요거를 그냥 알파라고 두고 왜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래서 두 점의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하면 알파분의 칠판 안 가져오면 존나 서운한데 알파 빼기 0분의 ln 알파 빼기 0이 미분에서 알파 넣은 거랑 똑같다고 할 거거든. 미분에서 알파 넣으면 이렇게 되고 내가 알파를 구해서 그걸 다시 쳐넣으면 뭐가 돼? 이 기울기가 나올 거란 말이다. 그렇지? 인정? 그래서 알파가 0은 아니니까 그죠? 요짓거리를 했다 치자. 괜찮니?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금 맞다 미안 땡큐 요랬다 칩시다. 이때 알파를 어떻게 구할 건데 했을 때 재원아 봐도 이 알파 어떻게 구할 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 기분이.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맞잖아. 이상이구만. 모르겠다. 됐다. 됐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도 이상해.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망했구나. 이게 기분이 이상한 이유가 있었네. 다시 할게. 기분이 이상한 이유가 있어. sorry. 알파 빼기 0분의 이거네. 알파 분의 ln 알파 빼기 0이네. 이름 병신. 이게 알파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알파였네. 기분 이상한 이유가 알파 계산이 안 돼가지고 기분 이상했다. 미안.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 ln 알파가 1 돼야 되니까 알파는 2의 2분의 1 승인해서 구했을 때 내가 구하는 게 이 알파가 2의 2분의 1승이고 실때 기울기 A는 뭐 네가 어디 넣든 어디 넣을까 여기 넣었다 치자. 다시 말하면 보고 있지? 넣는다잉. 여기다 이걸 샥 넣는 게 기울기거든. 그래서 A를 구했대. A는 어땠고 이거는 2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는 답이 맞다. 자, A를 구했대.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 문제 끝이 난다. 그죠? 이게 무슨 네가 어디를 눈에 단위를 볼 거냐면 GT를 포함한 식 얘를 볼 거고 얘를 T의 미분에 미분해가지고 A를 넣으면 G'하면 A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자 그 얘기를 그냥 했다 진짜. 자 이 문제를 처음 풀었으면 보통 2, 3등급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당신은 맞았으니까 이 식을 미분해서 네가 이 값을 넣으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바로 넣을게. 그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자 GA분의 G'A가 좌변이 될 거고 우변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A를 넣을 거니까 GA에 제곱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A를 넣을 거니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막 시대 이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네가 2분의 1을 넣은 거다. 자 근데 잠깐만 내가 여기만 2분의 1을 넣으면 안 틀렸다 그렇지 않아? 자 이렇게 적었는데 내가 지금 찾을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잠깐만 한 번만 더 할게. 자 이렇게 막 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찾을 게 여기 있긴 한데 나는 G2분의 1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최근에 이런 스타일 안 했으니까 다시 알게 된 거야. 이건 어떻게 찾을 건데 다시 말하면 G2분의 1은 어떻게 찾을 건데 라고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 확률이 높냐면 요 식에서 뭐 T에다가 뭐
2분의 1을 넣어서 G 2분의 1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내 잠깐만 해볼게. 그러면 또 오해하지 마. 그거 찾아볼게. G 2분의 1만 찾으면 답이 나오거든. 알고 있지? 왜? G 프라임에 대한 요거 두 개에 대한 1차식이니까 내가 그냥 넣은 걸 쌤이 이렇게 쓰는 거 너무 납득하지? 내가 뭐 쓴지 알겠지? 진짜 알아야 된다. 당연히 알겠지만 썰이 대신 뭐 썼어? G 2분의 1을 G에다가 2분의 1 넣은 건 A라고 그냥 둔 거거든. 이게 방정식이 풀어져 안 풀어져? 이 봐봐. 이건 A가 2차식이고 이건 로그에 지금 들어있는데 안 풀어지지. 그럼 이걸 포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를 또 봐야 되는 이유. 이 문제에서 G 2분의 1이 뭐야?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야? 그래 맞다. 문제 기억나니? 안 났으면 더 좋은데 원점에서 접선을 그 접점의 x좌표 알파가 뭐야? G 2분의 1이지. 왜? G 2분의 1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했을 때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의 x좌표가 얘잖아. 왜?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그게 a니까 기울기가 a일 때 이것일 때 접점의 x좌표가 뭐래? G a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걸 또 복습하는 거야. 얘는 해석의 문제구나 라고 하고 푼 사람 잘했다, 맞은 사람은 잘했다. 요 박스들이 다 뭐야? 요 알파가 2의 2분의 1승이구나. 그럼 얘가 2의 2분의 1승이야. 얘도 2의 2분의 1승 저거만 2 될 거고 2의 2분의 1승. 그래서 G 프라임 2의 2분의 1승 G 프라임 A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마무리를 하라는 건데 요것도 두 번 정도 풀면서 복습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모든 친구한테 다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이 쓸 거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거는 희수 빼고는 두 번 정도 DT에서 다뤘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복습하고 5번을 잠깐 봐봐. 5번을 보면 6번부터 먼저 잠깐 보자. 6번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내 기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번을 이게 2년 전에 6월 평가원 무조건 30번이었는데 30번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푸는 태도를 다시 한번 봐봐. 어차피 무한급수에 관련된 29, 30을 할만 하거든. 6번을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했다. 그자? 할말 없다. 알겠다. 등비수열 알겠다. 하고 출발할 거고. 자 이것도 봐. 우리 그 최근에 그 수능특강에 2단원의 레벨 3의 마지막 문제가 내가 억수로 좋다고 했거든. 그 문제처럼 등비수열이 마이너스가 작가랑 같은 마이너스1이고 마이너스보다 크면 그냥 등비수열 그대로래. 뭐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BN인 게 뭐라고 결정된다고? A1으로 결정된다 했거든. 오케이 좋아. 그럼 확대해 좀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 제발 좀 봐도 이 문제를 내가 공통수학 수업할 때 평가 문제를 대할 때 나열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데 내가 이걸 왜 적어봤냐면 이 상황 봐봐. B1, B3, B5 영원히 더한 게 -3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0번이기 좀 어렵긴 한데 얘랑 여기 혼합 수식하고 얘네들 쭉 더한 게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짝수항들 확실히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얘랑 이렇게 쭉 더한 게 뭐라고 했냐면 8이라고 했단 말이야. 정하니? 띠빈점. 그리고 B3가 먼저 주어져 있거든. B3가 얼마래? 얘가 -1이라고 적어진 상태야 지금. 자,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도저히 이걸 뭐 어찌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던데요 라고 말을 하면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 난 선생님이 밑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이거 한번 봐도 부탁. 내가 A1, A2, A3, A4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제발 한번 적어봤다. 자 이제 뭐냐면 이런 거네. 자 얘가 뭔지 지금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이건 확실하지? 뭐라고? 얘 좀 내가 오버한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적힌 어떤 값들이다 그러죠? 맞지? 확실하다. 그래서 B3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눈깔이 딱 보여. 자, 첫 번째 출발이 뭐야? B3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A3가 얼마라는 얘기고, 봐도 A3 인마가 뭐라는 얘기야? 반응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 확실하지? 요걸로 출발했다 하자. 그러면 이 새끼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았어. B3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했대. 자, 그 다음 뭐 할지 한번 봐봐. thinking. 그러니까 물론 이건 30번이다. 30번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어렵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자, 얘가 지금 세 번째 항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방금 발견했고 B3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이제 노랑이 끈들이 쭉쭉쭉 합쳤을 때 마삼 된다고 했거든 지금. 생각을 조금만 해봐. 이게 뭔 말하는 것 같아?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생각이 나면 참 좋겠는데. 조금만, 제발. 재원아, 이거 한번 말해보자. 자, B1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B1이 뭘로 결정이 돼? 이 추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지 큰 건지로 결정되지. 자, 맞나? 예. 오케이, 땡큐. 자, 이 추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지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이걸로 결정이 된대. 뭔 거 같아라 말하면 선생님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다음 한 번만. 이 두 중에 뭘까 이게? 한 번만 생각해봐.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말해봐. 이게 답이 맞거든? 근데 이게 이유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 그런 말 했는데? 어떤 느낌에서? 세 번째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런 거 같아. 지금 방금 네가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느꼈으면 답 맞거든? 이게 재수인 거지. 그럼 아기가 이렇게 맞아져. 이게 마이너스 1이 다 쓰는 순간 뭐가 풀어지는데 그 이유보다는 여기 지금 얘네들이 다 뭐야 합하는 게? 플러스 8이지. 일단 한 가지만 느껴보자. 이 공개의 양이야, 음이야. 모르겠어, 무조건 음이라 했지. 어쨌든 음이야. 양이면 말이 안 돼. 시간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냥 믿어줘. 그럼 이게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공개가 만약에 얘가 음이었다 하자. 음이었다 하자. 봐줘. 그게 이런 아이였다 하자. 이런 아이. 그러면 얘가 지금 어쨌든 얘네들의 합이 플러스 8이고 얘네들의 홀수항들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야 적어도 최소한 공비는 음이라는 것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 봐 이렇게 갈 때 R 제곱이 곱해지는 게 이 관계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고마워 땡큐. 야 애초에 이 문제가 이거 읽고 이거 읽었을 때 약간 직관적이지만 일단 공비가 다시 말하면 AN의 n-2R이 이 범위라는 거는 물론 증명되거든. 그냥 아이 씨발 이거 맞겠지. 맞으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알았다 이 새끼야. 아니면 R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째 되는데 이 항들이 점점 커지지 크기가. 물론 선생님 마이너스 그래 좋다 새끼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공비가 마이너스 2면 예를 들어볼게. 이 숫자에서 점점 값이 어떻게 돼? 1에 됐다 1에 됐다 1에 됐다 1에 됐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 봐봐. 이 값들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 왜? 한 번에 이렇게 들어봐. 한 번에 이렇게 갔다가 한 번에 이렇게 갔다가 이 지랄 하다 보면 한 번 마이너스 1을 벗어나면 계속 마이너스 1을 벗어나니까 계속 마이너스 1이 생길 거란 말이다. 이런 거 안 생각해도 풀어도 돼. 솔직히 말하면 방금 내가 말한 생각을 안 하고 풀어도 되는데 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방금 내 말 들었다. 자, 이게 맞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일로 갈 때 R 제곱 곱해지는 거다, 그렇지? 이 숫자는 뭔 거가? 그러니까 내가 수특이 이 문제 좋다고 했잖아, 수특 문제가.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2였다 치자. 에이? 그럼 이 값 얼마인 거 같으니까? 여기는 R 제곱 곱한 게 얘야. R은 이런 값이야. 재원아, 뭔 거 같아? 그래도 네가 이거 같아? 아니면 얘가 아니니, 재원아. 밑에 거 같아? 예. 오케이. 그 밑에 거 같다 치자. 자, 밑에 거 같다. 그러면 얘가 지금 만약에 이 녀석이 들어봐. 인마가 지금 A1이 마이너스 1보다 컸다 하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해가지고 B1이 A1이었다 내가 적었다 합시다.
그러면 A5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A5는 어떻게 되는데? 재원아. 안타깝다. 완전 박살났다. 방금 네 말이. 박살이 난 거란 말이다. 봐. 여기에서 일로 갈 때도 어차피 이 녀석에서 R제곱 곱하면 더 큰 값이 나와. 작은 값이 나와. 작은 값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인마가 여기에서 일로 갈 때 R제곱 곱하면 R이란 게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일 거니까 음수였을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면 4분의 1이 곱해진단 말이야. 4분의 1이 얘보다 더 작은 값이 곱해지면 결국 인마는 뭐가 돼? 얘가 돼. 얘가 되는 거 정말 맞니? 예. 오케이. 그러면 좋아. 요때부터 전부 다 인마를 따라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인마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 값이가 요 녀석 값들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너가 물어봤대. 생각해봐. 생각. 그리고 이것도 말이 돼. 이 짝수항들의 합이 얼마 어차피 양수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공비가 양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비가 양수면 이 부호를 시작한 부호가 계속 같은 부호가 나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좋아. 방금 이 녀석들 값이 쭉쭉쭉 하면서 8이 된다라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봐봐. 생각 좀 해도 제발. 좋겠다. 받았지 않나 보네. 야, 됐다.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됐고 요거 한번 말해봐봐. 아이 음수인지는 알겠지? 저 대답해봐봐. 엄마 걸고 아이 음수인지는 알겠지? 모르면 찍어야 돼. 아니 이거야. 자, 이 값 얼마 돼? 얼마일 것 같아?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다 했어. 자, 공비가 이런 값이야. 얘가 지금 뭐야? 대답. 씨발 고마워. 양수야. 내가 그거 원한다. 제발. 이거 양수거든 지금. 양수면 뭐 된대? 이거 봐봐. 양수면 뭐 돼? 이거 뭐야? 대답. A 2 맞지? 맞다. Thank you, I love you. 그러면 이렇게 발견하면 이건 뭐야? 저걸 빨리 대답. 그래, 네 사람이네. 지금 얘랑 같이 키우고 있다고. 어차피 얘가 공비가 음이라는 것만 발견하면 얘가 다 그러니까 얘가 다 양수라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얘가 A2 이게 얼마? A4라는 건 알잖아. 사랑해, thank you, I love you.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네. 1-R 제곱이야. 무한급수라는 게 항은 의미 없는 거 알지? 그래서 공비가 R 제곱이니까 AR 해가지고 이모 얼마고? 이거 되나? 요건 되겠나? 요식이 하나 나왔어.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가슴에 손을 놓고 조금만 생각해봐. 이 녀석이 내가 지금 비원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답 30번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 정도까지만 가면 이 문제 끝날 것 같거든. 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생각 좀 해봐. 어느 시점이 되면 공비가 애들 볼게.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 때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때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해.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치자. 그러면 알지? R 제곱이라면 4분의 1씩 곱해지거든. 그럼 크기라는 게 계속 작아진단 말이야. 분명히 어떤 상황이 생기노? 야, 좀 제발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무조건 온다니까. 그리고 니 그래야지 새끼야.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 너무 심했나? 마이너스 1이 3번만 나오면 바로 끝나본다니까. 마이너스 1 3번 나오면 씨발 그 다음 다행이라는 얘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러면 이마 마이너스 1일까? 씨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미안한데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만 발견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게 너가 지금 안 보이는가 봐.
얘가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문제 나중에 갑자기 막 그냥 거의 끝나버리지.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하게 되면 이마가 뭐래? 얘 절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 다음부터 뭐라는 얘기야? 계속 그냥 얘로 간다는 얘기야. 얘로.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나머지 다 0이라는 얘기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만 파악하면 끝나는데 얘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들어줘. 5항부터 AR의 4승을 추항으로 보고 공비가 R 제곱 이게 마이너스 1인 것만 발견하면 문제가 끝나는데 해설도 이 말은 듣겠지만 얘가 왜 마이너스 1이야라는 게 발견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난 이게 쉽다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좀 뭔가 반응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이게 왜 마이너스 야 이걸 발견 좀 해봐. 생각해봐. 제발 좀 씨발 제발 좀 생각 좀 해봐. 쏘리. 미안. 왜 이거 되는지 생각 좀 해봐. A1이 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되는지. A1이 thinking. 그래서 A1이 왜 이거 돼야 되는지, B1이 왜 이거 돼야 되는지 이거 다 이해한 것 같고 한번 맞다. 계산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한데 이것만 좀 생각해봐. 제발. 야 재원아, 근데 내가 너 이상한 거 아이가 지금? 제일 쉬운 게 이게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야, 그 수특이 10배 더 어렵지 않니? 어떤 숫자에다가 야 지금 솔직히 말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4분의 1 곱해서 씨발 이런 욕해서 미안해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얘는 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이가? 한 마이너스 8? 아니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 나는 이 문제가 너가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평가원 그렇다니까 나는 이 문제 풀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얘라고 내가 썼어. 공비는 씨발 그냥 음이야 씨발 양수 음수 나오니까 음이야 그냥 음이야 가정해. 그럼 공비는 그냥 문제 풀 때 이거야 그냥 무조건 맞아. 그럼 얘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 A1, A2를 적어봤을 때 여기에서 1로 갈 때 R 적고 곱한 거야. 그럼 씨발 그러니까 뭐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뭐야 씨발 4분의 1 곱해서 이거 나왔다고? 이거 마이너스 4네? 당연히 얘네.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그럼 네가 만약에 이거 1번으로 적었으면 나머지들이 0원이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얘가 마이너스 1 네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그럼 그다음부터 무등합이네 라고 얘를 첫 번째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지라고 보는 게 난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 근데 공비가 음이니까 이 항은 엄마 거고 양수거든. 정신만 차려. 양수는 씨발 무슨 얘네 라고 하고 풀면 한 5분이면 5분도 안 걸린다고.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기출로 나온 거라고. 해석 문제지.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봐봐. 그 수능특강 문제가 더 좋다. 사실 수능특강 2단원의 레벨 3의 마지막 문제가 더 좋은 문제야. 더 좋은 문제.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이게 A1이 B1이 제일 탁 나와서 탁 돌아가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반응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봐봐 일단 집에 가봐. 내가 영상 촬영 그대로 좀 더 할 테니까. 나 이거 집에 바로 심사. 이거하고 이거 풀고 갈 거야. 영상 봐라. 내가 만약에 안 풀고 가면 성을 갈게. 빨리 심사. 자, 6번 문제를 보면 심사나 숙제 없다. 그 두 개 내 영상 보고 나 풀어봐. 6번 문제를 5번 문제를 먼저 보면. 자, 이것도 21번이고 이거 매개 변수 문제라고 바로 보일 거고 가라. 자, 인마를 인마가 보면 x의 범위 나와요. 범위 안에서 x의 최대 칭소 말했으니까 당연히 f 프라임 x 찾아가지고 증가 감소 알아야지 최대 칭소를 찾을 거니까 매개 변수 미분 통해서 dx는 누가를 찾을 거다. 출발. dx는 누가를 찾으면 요거 t에 관해 미분하고
요 새끼를 t에 가지고 미분하면 자 이걸 t에 가지고 미분하면 2t 제곱 4t 4t 플러스 n 4 플러스 nt 그 다음에 2n 요런 거 네가 할 수 있을 거다. 됐고 자 이게 얼마예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함수의 도함수 자 걔가 0되는 거 통해서 증가함수를 확인할 건데 어차피 뭐 이거 날아가는 건 할 말 없고 요 새끼가 또 인수분해 된다면 보일 거고 2하고 1하고 2하고 n으로 쓰시면 인수분 되는구나 까지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dx분의 dy가 도함수가 이래야 된다 그죠? 오케이 2t 플러스 n t 플러스 2라는 이런 증가함수가 표현이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도함수가 연되는 x가 표현된 게 아니고 t가 표현됐다 그렇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n하고 t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값을 가지는 건 맞는데 인정.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이것도 인정봐. 보통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원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이다 그죠? 근데 dx분의 dy가 여기에 지금 x축이 아닌가 알겠지? t라는 값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여기 뭐하고 그냥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네가 잡았다 그러면 이 2차식이 요래 생겼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짓을 할 거란 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정확하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가지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극소를 가지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자. 네가 이 생각을 했다 치자. 근데 여기 분명히 t고 그럼 네가 이렇게 만약에 쓸 거면 이게 자연스럽다 그러지? n이 뭐여야 돼? 1이거나 2거나 3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얘가 크니까 1이 맞는 거고 이렇게 하나 듣고 있다. n이 얼마? 4일 때는 당연히 이마랑 똑같으니까 도함수가 다시 이거 x축 아니다 t축이다 마이너스 2일 때 요래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증가감수를 가진 그래프가 될 거고 다시 계속 강조한다. 이 x 아니고 t다 t. 오케이. 다시 그럼 n이 만약에 4, 5, 6, 7, 8 넘어가면 알지? 이 값이 얘보다 더 작은 값에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이고 n이 얼마? 5 이상 되면 이러한 증감을 가진다라고 네가 확인을 태진이 여기 앉아있다면 태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자연스럽다 이상하지 않다. 근데 여기를 잠깐 보는 거야. 여기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fx가 어디에서 최대 치수를 가진다고 더 중요한 게 제한 범위가 있거든. 그치? 근데 제한 범위가 어떻게 있냐면 여기가 t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봐라 글자 봐라 x라 했거든. x가 얼마?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 치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건 뭐라고? 이거 다 t축이야 t축. 그치?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가 이 문제 지금 위에 거. 자, 범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변수랑 t랑 x랑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코어지. 근데 집중해라. 여기 다시 당겨올게. 이 문제에서 말하는 x가 뭐지? 정신 차려야 된다. 집중. 4개 변수에서 이 문제에서 x가 2의 t고 이거 봐라. 2의 t가 x다. 그러면 저식 그대로 다시 써볼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 정신이 다시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 오른쪽에서 다시 말하면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인데 그 오른쪽에서 제일 작은 값 찾아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게 x가 여기 있었는데 4개 변수 x가 2의 t승이니까 이 식을 만족시킨다고 쓰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안 이상한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결국엔 이걸 말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오른쪽에서의
결국 최종적인 함수값 이 값에 제일 작은 거 찾아라는 거구나. 중요하디 매개변수랑 x랑 관계.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쉽지. 왜? 여기 한번 봐봐. 결국에 t가 마이너스 2분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오른쪽. 다시 말하면 여기를 보라는 얘기고.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n이 4일 때니까 이 값 오른쪽을 보라는 얘기고. 정신 차리고. 여기에서는 보이지? 얘 오른쪽을 보라는 거거든. 그럼 아 사고 싶구나. 결국엔 뭐 마이너스 2분의 넣은 게 제일 작은 값. 물론 정확하게 t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가 제일 작은 값이고 얘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 물론 이 마이너스 2라는 게 2분의 에이? 알아듣고 있지? 4 다시 말하면 이거나 이거나 같은 값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n이 1, 2, 3, 4일 때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n일 때 함수 f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진다가 되는 거고 이해된 거 같네. n이 5 넘어가면 뭐일 때? 아 얘가 아니고 t가 얼마? t다 마이너스 2일 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하는구나. 그럼 정리하면 답은 이렇게 내라는 얘기지. 그죠? A3부터 A3분의 B3, A6분의 B6 합하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간다. A3, B3, A4, B4는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 알아듣 거라 믿는다. A5, B5, A6, B6는 어디서 나왔다? 어디 있노? 어디 있노? 그렇지. 여기에서 나왔다가 되는 거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얘기되는 거만 t가 얼마? 여기 보이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거고 인정. 이 두 값은 t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n일 때 나오는 값이야. 그럼 계산한다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다 그러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내가 요 A4분의 B4 한 번만 적어볼까? 아무것도 아니다. t에다가 얘를 넣는데 어차피 4를 넣어야 했으니까 결국은 뭐야? 4 넣을 때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만 하는 거고. 알아듣지? 그러면 최소일 때 x좌표를 A 다시 말하면 A4는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4 넣으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좌표는 얘가 될 거고. 알아듣는다. 여기도 t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t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2에 마이너스 2에서 어차피 날아갈 거고 어차피 얘네들만 남는 건데 거기다 t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냥 봐 8에다가 마이너스 2 t다 마이너스 2 넣은 거다. 마이너스 2 알아듣고 있나? 그러면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또 오해할까봐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마이너스 2에 1에 됐다 치자. 바보처럼 이거 더하기 n이 되는데 바보야.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지금 n에다가 4를 넣어서 t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n은 당연히 또 4가 되겠지. 요런 넘버링이 이거 하나가 나온 거라고. 각각이 같은 틀로 갈 건데 얘는 t에다가 t가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n이 4일 때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4가 되는 거고 알아듣고 있나? 요 때는 n과 무관하게 t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것을 적어야지 4개를 따로 다 적어라는 얘기고 그때마다 이 t는 날아갈 거니까 맨 마지막 계산은 다와서 똑같은 건데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문제를 왜 봐야 되는지 말을 하면 왜 봐야 되냐면 이걸 왜 봐야 돼? 왜 문제를 봐야 되냐면 매개변수는 여기서 t고 물론 문제 세트해드리겠지만 그 t랑 x 다시 말하면 이 x랑 관계 다시 말하면 변수 상수 관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매개변수 t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변수는 뭐 정의역은 x니까 이 관계를 보셔라. 두 번째 매개변수 미분에서 나온 증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매개변수 t에 관한 증감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최대 최소 극대극수 전부 다 y값 다시 말하면 이 fx는 요값 얘기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요값 t로 결정되는 요값.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지만 어쨌든 x가 an일 때 최소값 bn이 갖는다고 했을 때 결국에 x 값은 요런 넘버, y 값은 알고 있지? 요런 식이 적히는 거는 당연한,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무조건 그러니까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건 당연한데 요 두 가지일 때는 여기에서 t와 n이 결정이 되고 n이 3일 때, 4일 때 요 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n은 어차피 5 넣고 6 넣어서 나온 결정이 여기에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우가 그냥 쭉 풀면서 오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리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중요한 문제인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아씨 10시 30분까지 기똥을 가야 되는데 지우고 내려와가지고 우선 다시 올릴까 지우지마 지우하고 내려와서 영상 촬영을 하고 가는 게 맞겠네. 일단은 내가 여기까지 올리고 내일 쌤이 학원 잠깐 일찍 와가지고 다시 촬영해서 올릴 건데 어차피 이 약속도 지킬 거야. 내가 지금 시간 일단 영상을 분할해서 올릴게. 요거 어차피 남아있는 거 다 풀 거다. 남아있는 거 다 풀 거고 실판에다가 적어봐야겠네. 7번, 8번, 9번, 10번 하고 얘를 풀고 올린다. 오케이.